안녕하십니까. 오직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또 강릉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본격 편파방송 조유TV 강릉 뉴스마트의 이재복입니다. 오늘 뉴스는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예산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또 시비는 이런 강릉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모두 매칭 예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내년도에 어느 분야에 얼만큼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강원도, 우리 강릉시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얼마를 할 건가, 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 예산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원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원도 예산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특징이 무엇이냐? 사상 최대로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10월 달에 강원도의회 정기회에서의 심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다. 자, 이런 점에서는 좀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강원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2020년도 강원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민 중심의 민봉경제, 즉 강원도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 이런 것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이후에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 그리고 냉대 등으로 멈춰선 지역성장 동력을 혁신과 성장, 재도약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항로를 수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야별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SOC, 즉 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 하수, 상하수도, 이런 콘크리트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인데요. 자, 분야별로 한번 볼까요? 철도 3,771억 원, 그 다음에 도로가 4,823억 원, 항만이 2,478억 원 등 모두 1조 1,078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현 경제진흥국을 분리 그리고 확대해서 일자리국과 첨단산업국으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삼선 도종으로 좀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너무나 관료적으로 또는 조직 중심적으로 변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도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대략 한 2개월이 안 됐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그냥 2개월이 지났다고 보고, 자, 이 도종보고회에서 내년 도종 목표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시불가실. 그리고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겠다라는 마부정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민선 7기 3년차에 접어들면서 내년을 공약 이행, 현안 해결, 역전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는 내년 전기차 생산 안정화, 그 다음에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확대, 강원 SOC 정부 정책의 사업화, 그리고 평화경제 대응, 관광 거점화, 올림픽 유산 창출, 대형 복합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내년도 전략 목표로 세웠습니다.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 규모가 국비 확보액 목표액인 6조 3천억보다 4,295억 원 이상 초과한 6조 7,295억 원이 반영됐다, 이렇게 9월 2일 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예산 확보액인 6조 878억 원보다 약 10.5% 증액된 규모입니다. 분야별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1조 7,865억 원,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1,078억 원, 혁신성장과 R&D 등 경제 분야가 4,164억 원, 문화관광체육 2,776억 원, 농림해양 5,574억 원, 환경 2,328억 원, 안전기타 등이 2조 3,510억 원입니다. 자, 기타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냐?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 부분은 5,574억 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그 강원도 중심 경제가 뭐냐, 중심 산업이 뭐냐, 이 부분과 관련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강원도의 중심 산업 여전히 농업 그리고 수산업 임업인데, 자, 이 부분 좀 예산을 좀 확대해서 요즘 뭐 흔하게 말하는 스마트 농업도 있고, 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기대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이 된 듯한 인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원도 예산안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지역산업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 기술을 실증적으로 마치는 실증 사업을 시작하겠다.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규제 특구 사업 등 참 좀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이런 생소한 이름의 사업들과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세라믹 부품 고도화, 자, 이런 신규 예산을 대거 반영을 했습니다. 자, SOC 부분은 춘천 화천간 일반국도 사업에 971억 원, 제2경춘국도 사업에 200억 원, 포항동의 전철화 사업에 200억 원, 옥계지구 진입도로에 39억 원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안전 분야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비 218억 원, 강릉 소방작전 지휘부 설치 121억 원, 그리고 속초 원주교도소 신축 사업비 84억 원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전국에 대한민국의 수학여행 1번지 설악동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관광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만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침체가 계속 이어져서, 자, 이 부분을 좀 도시재생 사업으로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6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 밖에 이제 항만연안방제정구센터에 16억 원, 남북산림협력센터에 2억 원, 이렇게 이제 수년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이 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얼마나 늘었고 어디에 쓰일까요?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5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강원도만 늘어나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늘어나느냐? 전국이 다 늘어납니다. 자, 그 중에서 강원도가 이제 5천억 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인데요. 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3조 1천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규모를 기존의 20조 5천억 원에서 25조 5천억 원으로 늘리겠다. 이건 전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융자는 2조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이것도 전국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에 얼마가 배정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기에는 강원도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를 한번 볼까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데 313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4,024억 원을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전국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도심 세태 상권을 개조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대상을 기존 7곳에서 13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곳당 최대 120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 지역상품 산업권은 기존의 2조 3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합니다. 저희가 한 3번에 걸쳐서 지역상품권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할까? 잘 쓰지도 않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번 지갑 열어보세요. 지갑 속에 지역상품권 한 장 갖고 계세요? 저도 없습니다. 이런 상품권을 왜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할까? 자, 이 부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거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 인상 좋은데 좀 이거 좀 그 순차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좀 해달라. 자, 이 말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상품권 발행하겠다. 원래 지역상품권은 대형마트에 대항을 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 대형마트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나 이런 데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형마트의 전통시장이 골목상권이 여기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좀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미 다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보다 5,000개 늘려서 23,000개 확대가 됩니다. 자, 이거 전국 얘기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올해 939명에서 내년에 1,500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해라. 이렇게 해갖고 만든 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이 있는데, 자, 이 대상자를 10만 명 늘려서 35만 명을 지원을 하겠다. 강원도는 모르겠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 5,000개 확대됩니다. 이것도 강원도는 모르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자꾸 강원도는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강원도 그리고 각 시군별로 얼만큼 늘어난다. 좀 이런 구체적인 그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내년도에 강원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강원도형 일자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좀 애매합니다. 강원도형 일자리가 그 관광 관련 산업인지 아니면은 농수산 관련 부분인지 아니면 제조업 부분인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쾌한 좀 정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경제 관련 예산,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안 사업인데, 내년도에 추진되는 게 뭐가 있고 추진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그 3선 도정을 시작을 하면서 모든 공약의 포커스를 평화, 통일 이런 데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북한이 미사일 몇 발 쏘면서 훅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지사가 좀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평화, 통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물론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선 민생부터 돌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내년도 통일 관련 사업이 최 이사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잘된 일일까요? 안 된 일일까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 이사가 공을 많이 들였던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119억 원, 그 다음에 강릉 제진간 철도 건설 기본 설계비 10억 원이 이번 예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역, KTX 강릉역에서 남북철도 희망레일이라는 사업을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걸 떠나서 강릉 제진간 기본 설계비 10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될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는 정책 미스죠. 정책 빵꾸가 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 미스적인 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빠졌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접경지역 LPG 배관망 확충 사업인데요. 자, 148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평화경제라는 그 개념 속에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살리기는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안 들어가 있는가? 자, 이런 부분 좀 의문이 생기죠. 어찌됐든 간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접경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반영되기를 좀 간절히 좀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그 춘천 철원간 고속도로 기본 설계비 5억 원, 그리고 동해수산 종자 육종센터 건립 설계비 18억 원, 8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8억 원, 그리고 드론 스포츠 스타디움 조성 사업비 10억 원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 밖에 좀 첨예한 문제들이 있죠. 지금 현재 원주권을 중심으로 강원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자, 이것이 춘천에 반드시 있어야 되냐 이런 논란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영동 지역이야 강원도청이 영동 강릉까지 올 리는 만무고 어찌됐든지 간에 좀 이런 그 도청사 이전 신축 문제라든지 또 알펜시아 부채 문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반영됐느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0일 개최된 강원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선 강릉을 지역구로 들고 있는 반태현 의원이 알펜시아 차입금 잔액이 7,835억 원이다. 강원도 개발공사 전체 부채의 94%를 차지하는데, 자, 이게 이제 이 해소를 위해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 그런데 그 알펜시아에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그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 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밝혀봐라. 만약에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었고요. 춘천의 허소영 의원은 60년 된 도청사의 신축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현안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불투명합니다. 이유는 원주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 공개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450억 원을 주고 강원도가 매입을 했습니다. 잘한 일일까요? 어차피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대주주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450억 원을 들여서 강원도가 매입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 예산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액인데, 자, 10월달, 이번 달에 있는 강원도의회 정기회에서 이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좀 심의를 하고, 과연 이것이 총선용, 내년에 있을 이제 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용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그 필요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 좀 더 명확하게 좀 잘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좀 제가 분석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강원도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내년도 예산에 철두철미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